네,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 잘 보셨습니까? 원래 홍 부총리가 발표할 때 목소리가 상당히 톤이 높아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 최고 세율을 지금 6%로 올렸지 않습니까? 예. 자, 세금이 궁금한데. 예, 실제로 얼마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지 이승현 진진회계법인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의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 세율 인상 얘기가 이미 예고가 됐었잖아요. 네네. 오시기 전에 혹시 고객들이나 아는 사람들 세율 궁금증 전화 많이 못 받으셨습니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세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세 방안이나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 이제 언론에서는 세율이 이제 6%까지 올라갔다. 이 네. 6%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아까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 6%는 사실 적용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구간은 아니거든요. 지금 공시가격으로 그 과표가 94억 초과해야 6%를 적용받기 그럼 때문에 시가가 한 얼마 정도 그좀 됩니까? 150억 이상 150억. 된다고 아유, 봐야죠. 굉장히 네. 고가군요. 예. 예. 그래서 이 6%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이 낮은 세율 구간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사실 실제 세부담이랑은 더 연관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요? 기존에 보면은 현행 3주택 이상자는 0.6%가 이제 3억 이하 구간이었는데 12, 16 부동산 대책 때 이걸 강화하면서 0.8%로 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올리는 0.8%를 계산을 해봐도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세율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실제로 세부담이 그렇게 커지는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나온 대책은 낮은 구간의 세율도 거의 2배로 이렇게 올린 상황이라서 실제 종부세를 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 2배 정도 세부담이 강화되는 이런 세법 개정이다라고 보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예. 세율 보니까 3억 이하도 현재 0.6%에서 결국 다주택자의 경우 1.2%까지 올라간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세금을 종부세를 한 푼이라도 내시던 분들은 한 2배 이상 증가하는 세금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세금 구조이긴 한데 이게 그 각각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실제 세부담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한번 사례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예. 되는지. 네. 예를 들어서 예. 그 기존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종부세를 안 내시던 분들은 예. 이번에 증가되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으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기존의 그 임대주택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미 등록한 사람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요번에 개정된 세법에 별로 타격이 없는 분들이고요. 네. 실제로 타격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강남 지역에 이제 뭐 2주택, 3주택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예.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 84제곱미터 15억 정도 공시가격 하는 주택이랑 압구정 현대 131제곱미터 정도 되는 예. 공시가격 25억 정도 되는 주택 두 채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을 때 원래 기존에 올해 적용되는 세법에 따르면 내년도 종부세가 5,7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시게 되거든요. 5,700만 원.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대책에 따르면은 예. 계산을 해보면 이제 1억 2천 정도로 1억 2배 이상으로 증가를 그러네요. 합니다. 이야. 그래서 두 배가 훨씬 넘게 오르는데. 그렇죠. 그죠? 이런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부담이 굉장히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고요. 두 채 있는 분은 그렇죠. 연간 종부세가 1억 2천. 네, 기존에 내실 거에 한 2배 이상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외에 예를 들어 고가주택이라도 1주택만 가지고 계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세부담이 그렇게까지 많이 높아지진 않아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를 들어 아크로리버파크 공시가격 한 25억 정도 하는데 네. 이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년 기준으로 올해 그냥 기존의 세법을 적용하면 한 1,580만 원 정도 네. 이 정도 납부하실 분이 예. 이번 세법이 적용되면 한 1,900만 원 정도 아, 그러니까 한 400만 원 정도 증가니까 아까 2주택자에 비해서는 훨씬 세부담이 증가되는 폭이 작죠. 일주택자의 경우에 만약에 그 일주택자가 직업이 없는 퇴직자라면 그것도 부담은 굉장히 느끼겠어요. 400만 원 더 올라가면. 그렇죠. 사실 400만 원이 뭐 작은 돈은 아니기 네.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데 이런 분들에 비해서 사실 진짜로 세부담이 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세율 6%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세부담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종부세를 많이 내는데 이걸 절세하는 수단들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신탁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신탁에 맡긴다든지 신탁. 네. 아니면은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것과 신탁사 물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다 종부세가 따로 계산되고 또 6억씩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을
다 회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요번에 이제 종부세에 나온 규정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다 막았습니다. 신탁사에 맡긴 물건도 이제 원 소유자의 그 종부세랑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개정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법인에 대해서도 그 종부세를 개인 최고 세율인 6%를 공제액 없이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네. 한마디로 이제 법인은 매년 공시가격의 6%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최고 상한도 없어진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일괄적으로 6%. 6%네요. 그렇죠.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데요. 기존에 법인으로 주택을 사셨던 분들이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법인에 대한 세부담이 강화가 됐다라고 하지만 이 종부세를 실제로 적용받는 시기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면 이제 내년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내후년도에 비로소 이 늘어나는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서 이 법인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도 폐지하는 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들은 내년 6월 1일 전에 굉장히 많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예. 법인들이 아주 이제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됐는데 방금 그 최고 과표로 6%는 너무 희귀한 주택, 너무 드문 주택인데 네. 실제로 그렇게 세금을 가장 최고로 물리는 그 화면이 아까 방금 전에 보였었는데 네. 3억 이상 넣는 거 어떤 경우입니까,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다주택자인데 예. 공시가격 뭐 10억짜리 10채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예. 100억이 되겠죠. 예. 그 100억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세율이 이제 6%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종부세를 내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 다 뭐 신탁이든 법인이든 임대사업자든 다 그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6%의 세율이 적용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신탁도 안 되고 그렇죠. 법인 경우에는 다 합산이 돼버리니까. 당장 신탁이나 법인의 주택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종부세 살펴봤는데 양도세도 많이 올라가죠? 예, 양도세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예. 양도세율은 중과세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2주택자 10%, 3주택자 20% 중과세를 적용을 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런데 그런 중과세율도 10%씩 올려서 20%, 30%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의 경우에도 세율을 인상을 했는데요. 예. 단기 매매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영향을 크게 받으시는 분들이 비조정 지역의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비조정 지역의 분양권이면 비조정 지역이라는 게 뭐 그냥 수도권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아니죠. 조정 지역이 수도권이고 그 조정 외의 지역. 지역들인데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 예, 분양권 같은 경우 비조정 지역은 기존에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은 이제 낮은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예. 6에서 42%로. 근데 이게 이 대책을 통해서 비조정 지역 분양권도 2년 기간 상관없이 최소 60%, 1년 내 팔면 70% 이렇게 세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예. 뭐 프리미엄이 1억 정도 붙은 비조정 지역의 분양권이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일반 세율을 받게 되면 2천만 원 정도 세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뀐 세법에 따르면 이제 60%니까 지방세까지 하면 6,600만 원 정도로 3배 이상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겠죠. 예. 이것도 좀 구체적인 사례로 하나 볼까요? 사례를 준비한 거는 이제 그 중과세를 맞으시는, 그러니까 서울의 뭐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네.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 7억이다. 그런 경우에 뭐 지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예를 들어드리면 예. 17년 6월 정도에 9억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6억 정도 시세가 올라와서 양도 차익이 한 7억 정도 발생을 한 상태인데 네. 이 7억 원 되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를 3주택 이상자가 지금 팔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행 세금은 한 4억 3,600만 원 정도. 네. 이 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예.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20%가 아닌 10% 증가된 30%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기 예. 때문에 10% 정도 증가된 이제 5억 1,300만 원 정도. 5억 1,300. 그러니까 이 늘어난 금액이 7,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이 늘어난 세금 계산하는 거는 전체 양도 차익에 이제 내년에 10% 올라가니까 지방세까지 해서 한 11% 정도 늘어난다라고 계산하시면 대략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7억 양도 차익이기 때문에 한 7,700만 원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저게 이제 내년 6월까지 팔지 않으면 되게 물리는 거죠? 그렇죠. 내년 6월 1일 이후에 팔면 2월 팔면 7,700만 원 저렇게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럼 그 전에 좀 팔아라 그러는데
근데 사실 지금 보시면 7억 기준으로 현행 세금도 4억 3천만 원 이상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내년에 10% 늘어나니까 올해 팔아야지 예. 이런 선택을 하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안 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기존의 양도 차익을 대부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 올해 6월 30일까지만 해도 기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은 중과세를 면해주는 그런 경과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규정도 끝났고 이런 분들은 이제 내년에 파나 올해 파나 사실 세부담이 엄청나게 큰 건 마찬가지라서 예. 매도는 쉽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취득세도 인상이 됐는데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 이상 또 법인은 12% 네. 인상이 됐죠.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예. 부분인데 취득세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고요. 증가하는 거죠. 예. 사례를 들면 예. 예를 들어 기존에 1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6억 이하 뭐 국민주택 규모 6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쳤을 때 1%의 세금을 냅니다. 6억 이하는 1%. 네, 지방세까지 해서 66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요. 예. 예. 근데 지금 한 채를 더 취득해서 두 채가 되는데 이 바뀐 세법이 적용되면 8%가 적용되겠죠. 그러면 지방세까지 5,280만 원이 됩니다. 1%였던 것이 8%. 8%까지 올라지고 6억짜리 집을 사는데 5,280만 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600만 굉장히 원 부담이 내던 크고요. 것이 5천만 원대 그쵸. 세금 부담으로 늘어나는군요. 그리고 두 채를 갖고 계시던 분들이 한 채를 추가로 산다. 이것도 기존 규정에서는 660만 원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뀐 규정에서는 12%가 적용되니까 7,920만 원을 내셔야 돼요.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채를 더 사서 세 채를 갖고 싶을 때 네. 내야 하는 취득세는 10배 이상 늘어나네요. 그렇죠. 12배가 늘어나게 12배. 되고요. 그러네요. 예. 이게 그리고 기존에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주택 수를 판단해서 주택 수가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높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싱가포르 모델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걸 좀 벤치마킹 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무슨 모델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이 규정에 약간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 주택 수를 판단할 때 30살 미만의 사람들은 부모랑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걸로 봐서 이제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네.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랑 이제 연을 끊고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따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28살 돼서 이제 돈을 모아서 집을 한 채 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집을 살려고 가서 집을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취득세 내려고 보니까 갑자기 저랑 10년 동안 연락 안 되던 부모님이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집이 한 채 있기 때문에 제 집이 추가 한 채가 돼서 이 세율이 이제 8배 증가하는 거죠. 2주택자가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부분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이제 충격적으로 오른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뭐 충격적으로 오르니까 법을 잘 지키긴 지켜야 될 텐데 네,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제 좀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종합 부동산세 부담이 가장 강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절세하기 위해서는 예.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임대주택 등록은 이제 국토부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 오늘까지 등록을 해야 오늘 혜택을 해요. 오늘까지. 네, 이제 앞으로는 혜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예. 혜택이 없어지니까 그렇다고 지금 오늘 등록한 혜택을 이제 소급해서 없애지는 않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등록을 하러 오늘 하루? 달려가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아, 그래요? 오늘 하루? 네, 오늘까지 이제 등록을 하셔야. 네, 시간이 없네요. 지금 3시 47분이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기존에 이제 자산가 분들이 많이 하셨던 방법이죠. 이제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 이렇게 세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양도세를 높인 상태에서 종부세를 강화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파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한다는 결정을 보통 합니다. 실제로 증여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지금 이 대책을 통해서 사실 증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금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화면을 보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지금 이제 양도 차익 예를 들어 제가 5억의 집을 샀는데 예. 이게 1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5억이 난 거예요. 그 5억이 양도 차익이 난 상태에서 이걸 팔 거냐 아니면은 보유세도 부담되고 하니까 팔 거냐 아니면 증여할 거냐를 선택하는 그 산식을 보는 건데요.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5억짜리를 팔았을 때 내가 3주택 이상자면은 3억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세금을 안 내겠다.
근데 보유세 부담은 너무 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부부간에는 6억 원의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을 뺀 나머지 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을 하겠죠. 그렇게 나온 증여세가 한 6,8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또 공시가격의 4% 취득세는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2,400만 원 더하면 9,2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 이상 세금이 줄어드는 그렇죠. 셈이네요. 3분의 1 이하로 예.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사실 보유세 부담만 줄이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양도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오. 이제 배우자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 10억짜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증여받고 5년 이후에 팔게 되면 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10억으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네. 뭐 나중에 10억에 동일하게 판다고 치면은 양도세가 제로가 되는 거죠. 5년의 기간은 필요한 거죠? 팔려면? 그 네, 혜택을 5년 받으면? 안에 팔면은 기존에 그 증여해준 사람이 샀던 5억 원 그걸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사라지니까 5년 이상 보유하고 팔 경우에 이런 혜택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 증여보다 배우자 증여가 유리합니까? 아니면 자녀 증여가 유리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녀 증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 배우자 증여랑 비교를 해보면 배우자는 6억 원의 공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녀는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성인 자녀의 경우.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고요. 성인 자녀한테 증여하면 10억 원 기준으로 5천만 원만 공제가 되니까 증여세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2억 1,8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총 부담이 2억 4천이 되는데 그래도 이걸 부담하고라도 자녀한테 증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파시는 분 생각에는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를 했으면 3억의 세금을 내잖아요. 그 나머지 7억을 언젠간 자녀한테 증여를 해야 되는데 그 7억을 증여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증여를 하게 그렇죠. 되면 또 세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그리고 아파트 상태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양도세 대신에 이제 증여세를 나중에 내야 될 증여세를 없애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이 자녀가 만약에 이 주택을 가지고 1세대 1주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뭐 성인이 되거나 해서 세대 분리가 됐다. 결혼을 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세대 분리가 돼서 이 10억짜리 아파트 받은 게 20억이 된 상태에서 팔았다. 그러면 그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도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자녀한테 증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물건을 많이 내놓게 하려고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양도세보다 증여가 좋다 그래서 다 증여를 많이 한다면 네.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무슨 대책이나 뭘 내놓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증여 많이 못하게. 일단 지금 나온 부동산 대책에는 증여세와 관련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증여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금을 높이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거다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세율이 그 됐을 때의 이야기지 지금 같이 뭐 최고 세율이 70% 80%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더라도 매물로 그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매물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현 진진회계법인 대표와 함께 부동산 세금 궁금증들 해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